안녕하세요. 삶의 교훈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 혹시 지난 1년 동안 사랑하는 분에게서 미묘하지만 걱정되는 변화를 발견하셨나요? 많은 분들이 노년기의 죽음은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우리 몸은 종종 생명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 몇 달, 때로는 1년 전부터 조용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호들이 처음에는 사소해 보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이러한 단서들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준비하기에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에도 너무 늦은 때가 되곤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인분들이 생을 마감하기 약 1년 전에 자주 나타나는 5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들은 여러분이 이미 알아차렸지만 단순히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체의 점진적인 쇠퇴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일찍 인식하면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이의 인생 마지막 단계가 편안함, 존엄성, 평화로 가득 차도록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5가지 신호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정서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면 여러분은 당황하지 않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삶의 교훈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 여정에 도움이 될 소중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점은 의도하지 않은 상당한 체중 감소 노인의 삶이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초기적이고 뚜렷한 신호 중 하나는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입니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벨트를 더 조여야 하거나 옷이 헐렁해지거나 평소 건강한 식욕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가족들은 이것을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해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체중이 줄어드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이는 종종 몸이 더 이상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근육량이 감소하며 필수 기관 시스템의 기능이 느려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약간 줄어들지만 너무 빠르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더 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어 근육 소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의 상실은 단순히 움직임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감염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생의 마지막 해에 체중이 감소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식욕의 변화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예전처럼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미각이 사라지고 음식이 더 이상 즐겁지 않게 되며 식사를 건너뛰거나 훨씬 적은 양을 먹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호도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 변화입니다. 몸이 서서히 기능을 멈추기 시작하면서 뇌에 예전처럼 자주 음식을 찾으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에너지가 줄어들고 힘이 약해지며 전반적인 건강이 점차 악화됩니다. 또한 암, 신부전, 신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역할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더 명백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오래전부터 진행되기 시작할 수 있으며 체중 감소는 이러한 질환들의 흔한 증상입니다. 우울증이나 인지 저하와 같은 상태도 식사량 감소로 이어져 몸이 자신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에게 더 많이 먹도록 권장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백질 음료로 식사를 보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계속 감소한다면 문제가 단순히 식단이 아니라 몸이 더 깊은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리하게 많은 양의 식사를 강요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편안함, 뻗기 쉬운 음식, 수분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인 가족에게서 상당한 체중 감소를 발견했다면 특히 그들이 덜 먹고
더 약해지거나 활동적으로 지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의를 기울일 때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몸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며 지금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명확함, 연민, 그리고 남은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 앞으로의 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교훈 채널에서는 항상 이런 소중한 지식을 나눕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요점이 극심한 피로와 쇠약생의 마지막 해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휴식으로도 사라지지 않는 깊고 지속적인 피로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긴 하루 후에 약간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일조차도 버거워지는 심오한 탈진 상태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도전이 되고 방을 가로지르는 것이 노력을 필요로 하며 요리하거나 옷을 입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이 한때 일상적이었던 활동들이 너무 지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는 몸이 남아있는 에너지를 보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관 기능이 느려지기 시작하면서 몸은 가장 필수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예전처럼 효율적으로 펌프질하지 않고 혈액순환이 약해지며 근육은 예전과 같은 수준의 산소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들이 마지막 달에 약하고 불안정하며 한때 즐겼던 것과 같은 수준의 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주요 요인은 신진대사의 감소입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면서 그 에너지의 방향이 바뀝니다. 움직임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대신 몸은 보존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쇠퇴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자기 시작하고 낮에 더 긴 낮잠이 필요하며 오랜 시간 동안 깨어있기가 더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순간에는 괜찮아 보이다가 다음 순간에는 완전히 지치는 등 갑작스러운 에너지 저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피로의 정서적 영향일 것입니다. 한때 자신의 독립성에 자부심을 느꼈던 많은 노인들이 예전에 할 수 있었던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좌절감이나 심지어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대화에서 물러나거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거나 취미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노력을 중단하게 되는 고립의 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쇠퇴를 가속화할 뿐입니다. 활동적이고 참여적인 사람이 지치고 위축된 상태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에게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단지 게으르거나 노력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활동을 강요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한계를 이해하고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하도록 허용하며 남은 날들을 가능한 한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휴식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깊고 지속적인 피로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을 그들의 몸이 주요한 전환을 겪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이때는 대화를 소중히 여기고 평화로운 순간을 만들며 기대 없이 그들을 지원할 시간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이해받고 사랑받으며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삶의 교훈 채널을 계속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의 댓글로 2라고 남겨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요점 3. 인지혼란 또는 위축 증가. 사람이 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근하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사고, 의사소통, 타인과의 상호작용 방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때 날카롭고 참여적이었던 사람이 더 자주 물건을 잊어버리고 대화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익숙한 장소에서 방향을 잃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반복하고
이름을 잊거나 이전의 기억 문제가 없었더라도 시간 감각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인지 변화는 죽음 몇 달 또는 심지어 1년 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상적인 건망증이 아닙니다.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뇌도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산소와 영양분의 꾸준한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뇌로의 산소 공급이 감소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쉽게 혼란스러워지고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수년간 알아온 사람들과 장소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명료한 순간이 있다가 갑자기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그들의 마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요. 또 다른 흔한 신호는 정서적 위축입니다. 생애 끝에 가까워진 사람은 종종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을 잃습니다. 그들이 말을 적게 하고 덜 참여하거나 단순히 침묵 속에 앉아있는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뇌가 더 이상 감정과 참여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피곤해지고 시끄러운 환경이 압도적으로 느껴지며 결국 많은 노인들은 자신만의 세계로 물러납니다. 또한 기분과 행동의 변화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짜증을 내고 불안해하거나 쉽게 좌절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정상적으로 차분하고 무관심하거나 한때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들에 무관심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 종종 뇌가 몸의 쇠퇴에 적응한 결과입니다. 인지 기능이 느려지면서 감정을 표현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그 사람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상황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단계는 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현실과의 접촉을 잃거나 정서적으로 물러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떠나기 전에 그들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대화로 되돌리려고 노력하는 대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말하고 안심시키며 그들이 항상 반응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여러분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건망증이 생기고 더 혼란스러워지거나 덜 참여적이 되고 있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러한 것들은 종종 몸과 마음이 마지막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초기 신호입니다. 이때는 인내심을 갖고 조용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안전하고 친숙하며 평화로운 느낌을 주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사라지더라도 사랑과 편안함은 여전히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6.4. 빈번한 감염과 느린 치유. 몸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가장 명확한 신체적 징후 중 하나는 면역체계의 약화입니다. 이전에는 거의 아프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감기, 독감, 주변에 돌아다니는 모든 작은 감염에 걸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때 경미했던 질병이 이제는 회복하는 데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작은 상처나 타박상과 같은 단순한 상처도 눈에 띄게 더 느리게 치유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는 몸이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을 방어하고 복구할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반복되는 감염입니다. 폐렴, 요로 감염, 피부 감염, 심지어 구강 감염이 면역체계가 약해지면서 더 흔해집니다. 많은 가족들은 이것들이 단지 고립된 질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주 발생하기 시작하거나 치료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이는 종종 몸이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때 빠르게 작용했던 항생제조차도 덜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더 강한 약물, 더 긴 회복기간 또는 한때 경미했을 감염에 대해 여러 차례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장기 기능이 저하되면서 몸이 단순히 치료에 예전처럼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또 다른 간과된 문제는 만성적인 상처입니다. 작은 긁힘, 염증 또는 타박상이 제대로 치유되지 않거나 계속 다시 벌어지는 것을 발견한다면 혈액순환이 손상되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분이 피부와 조직에 효율적으로 도달하지 못해 치유가 평소보다 훨씬 느려집니다.
특히 움직임이 적은 사람들에게 압력으로 인한 상처는 심각한 위험이 되며 주의 깊게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생애 마지막 해에 발생하는 감염이 종종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열 대신 노인은 단순히 평소보다 더 피곤하거나 더 혼란스럽거나 식사에 덜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노인에게 있어서 정신적 경계의 갑작스러운 저하는 종종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감염의 첫 번째 경고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일찍 인식하는 것이 그들의 생애 마지막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편안함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반복적인 감염을 겪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좌절스럽고 가슴 아플 수 있습니다. 항생제를 한 번 더 투여하거나 병원에 한 번 더 입원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촉구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종종 치료에서 위안으로 초점이 이동합니다. 그들이 수분을 유지하도록 하고 피부를 깨끗하고 촉촉하게 유지하며 몸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고통만 연장시키는 또 다른 약물 치료보다 그들의 웰빙에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의 댓글로 4라고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요점 5. 호흡이나 순환의 주요 변화. 몸이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는 호흡 패턴과 순환의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전보다 더 천천히 또는 얕게 숨을 쉰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숨 사이에 일시 정지할 수 있거나 호흡이 불규칙해질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하게 빨라졌다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체니스톡스 호흡이라고 불리는 부드러운 리듬의 호흡 패턴을 경험하는데 이는 깊고 빠른 호흡과 긴 일시 정지 사이를 오가는 호흡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묘하게 시작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두드러지고 더 빈번해집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신호는 순환의 약화입니다. 그들의 손, 발, 심지어 코와 귀가 만질 때 차갑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특히 손가락과 발가락 주변에서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거나 반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이 중요한 장기로의 혈류를 우선시하여 사지로의 순환을 줄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는 심장이 예전처럼 강하게 펌프질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징후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또한 최소한의 움직임에도 더 많은 숨가쁨을 경험합니다. 단순히 앉거나 말하거나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거나 숨이 가빠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더 자주 숨을 쉬는 것을 발견하거나 대화 중에 갑자기 멈추고 숨을 고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때 쉽게 방을 가로질러 걸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들의 폐 기능이 감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폐의 체액 축적이 호흡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기침, 꼴꼴거리는 소리 또는 가슴의 압박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감기로 인한 우혈이라고 생각하지만 생애 마지막에 접근한 노인들에게는 종종 폐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로 인해 평평하게 누워있는 것이 불편해질 수 있으며 그들은 호흡을 쉽게 하기 위해 베개로 받쳐진 상태나 안락 의자에서 자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보는 것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돕고 싶고 더 깊은 호흡을 하도록 격려하거나 긴급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걱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것은 단순히 몸이 자연스럽게 느려지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은 있습니다. 방을 시원하게 유지하고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불을 작은 모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불편함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약물이나 산소요법이 완화를 제공할 수 있지만 초점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편안함으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징후, 즉 호흡의 변화, 차가운 손과 발 또는 피부의 푸르스름한 색조를 발견하면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는 종종 몸이 에너지를 보존하고 있으며 순환이 느려지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이때는 함께 있고 안심시키며 그들이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 시간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달이나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개입이 아니라 편안함, 존엄성, 그리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지식입니다.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논의한 내용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상당한 체중 감소, 극심한 피로, 인지 저하, 빈번한 감염, 그리고 호흡과 순환의 주요 변화. 이 5가지 신호는 종종 노인의 임종 전 1년 동안 나타납니다. 이들은 모두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처음에는 항상 명백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몸이 마지막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가족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들에 맞서 싸우고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움직이거나 피로를 통해 밀고 나가도록 격려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그들의 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뒤집으려고 노력하는 데 집중하는 대신 남은 시간을 가능한 한 평화롭고 편안하며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이해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일찍 인식하면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고 중요한 결정을 미리 내리며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달들이 사랑과 존엄성으로 가득 차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같이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시간입니다. 가까운 누군가에게서 이러한 신호를 발견하고 있다면 깊은 숨을 쉬고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많은 가족들이 이전에 이 길을 걸었으며 결코 쉽지 않지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힘, 인내, 그리고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에게 중요하니 공유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